자,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도 또 너무 짧으면 투자 아이디어 또 안 보실까봐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타 방송에서 했던 것들도 거의 이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거 또 추가로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 시간에 다시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시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들어와서 들으셨은 분들은 말도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냥 비판하거나 저 욕하는 사람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정말 그냥 더 편하게 제 생각을 막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립니다. 부연 설명들을요. 상충되는 극단적 시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는 스티페라는 운영사의 수석 전략가인 베리 베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월가에서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는데 이 거품이 100년 내에 세 번째 거품이 발생할 것이다. 어마어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거품이 발생될 것이다. 어느 정도 거품이냐? 나스닥이 2만 5천 포인트 가고 S&P 500이 6,750포인트 간다. 지금 현재 지수 대비 위로 업사이드가 50%예요. 50% 올라가는 게 무슨 거품이냐, 여러분. 지수가 10,000원짜리가 10만 원 간 거는 밑에서 간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50% 업사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럼 언제 오르냐? 내년 중반서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이다가 내년 중반 이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로 거품을 만들 거다. 그리고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알레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그 비트코인 설명해 주는 사람, 전략가. 비트코인이 뭐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인 시장의 전략이 제가 코인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비웃는데 제 친한 분들이 코인 업계에 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코인이 가치 분석을 해요? 코인이 무슨 차트 분석을 해, 뭘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맨날 분석을 하고 유튜브에 맨날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코인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니까 뭐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2년 9월서부터 2023년 6월까지 한 9개월이네요. 주식시장 대폭락할 거다. 특히 딱 집었어요. 내년 9월에서 10월에 주식시장 대폭락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급락해갖고 고점 대비 70에서 80%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한번 여러분께 재밌어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보세요. 얘네들 보시면은 2022년 중반에서 2023년까지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세 번째 거품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22년 중반이면 언제예요? 그러면 중반이면 6월, 7월서부터잖아요. 7월서부터 있는 2022년 9월, 10월, 그러니까 중후반에 이 사람 폭락할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완벽하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거품이 폭등할 거다 또는 폭락할 거다의 이유를 뭘 대고 있냐면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정책적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다. 그래서 이거 회수하지 않으면 베리 베스터로는 거품이 발생한다. 알레시오는 폭락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폭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맞추면 유명한 사람 되니까. 시장은 저는 맨날 이제 중립적으로 보려고 많이 하는데요. 시장에서 앞으로 빠질 거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어쩔 때는 살짝 고민이 돼요. 아래쪽으로 좀 보일 때 아래쪽으로 좀 강하게 한번 얘기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은 아래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근거되면서 얘기를 하면요. 훨씬 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높고 현명하고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올라간다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이니 뭐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는 이런 거보다 그냥 자 아래에 이러해서 뭐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았어 만약에 그럼 대박 터지는 거죠. 대박 터지는 뭐 그런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하는 거예요.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어떻든 간에 빨리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훅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을 해가면서 그들은 가는 거죠. 그들의 말이 입이 맞는 거지 이들이 맞는 건 아니다. 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 폭등 또는 폭락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이유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금리가 올라 그러면 막 그 돈이 급속하게 회수가 되면서 급락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그 금리 수준이 낮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우리 시장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가 있고 부동산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가 있고 돈이 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져 있는 돈을 정말 빨리 회수하지 못하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거품이 발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에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서로 양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품이 생각하면서 위쪽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의 기준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냐?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인플레이션 지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공권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위험한 거고요. 위험한 거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소위 이 오미크론이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면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좀 해소되면서 교육 여건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좀 하향 안정화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위쪽으로 보고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수합 얘기했는데 이건 시황이 중요하니까 대답을 드릴게요. 통화수합은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할 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외화 보유가 줄어들면서 이머징 마켓에 디폴트 우려가 생깁니다. 요번에도 가능성은 있어요. 내년도에 디폴트 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첫 번째이고요. 우리 외환 보유 기준으로 600억 달러 정도 통화 수합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요번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가고 미국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긴축을 미국이 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통화 수합 때문에 문제가 되려면 정말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갖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에 만약에 뭐 여기 중남미나 아니면 아시아의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외환 보유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좀 있다. 요러면 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 요것도 제가 했는데 이거 재밌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일관성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했는데 요걸 요렇게 띄울게요. 그냥 너무 뭐 그냥 FM대로 하지 않고 요렇게 띄워서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요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차트를 보려고 지금 그럽니다. 요 종목을 보면서 지금 차트를 보려고 이걸 나눠서 띄워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야지 즉각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차트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예. 차트를 줄여서 그걸 보지 않고 여기서 해도 되겠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구나.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슬라이드로 봐서 현재 슬라이드로 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좀 미숙했지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코스피 100종목, 코스닥 100종목, 요 100종목에 대해서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나를 제가 봤더니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고 상승 후에 조정했던 종목이 이런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이런 종목이더라. 아까 그 유니드의 차트를 봤을 때 그게 상승 후 조정이에요. 제가 이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나?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잠깐 볼게요. 아까 요 유니드 있잖아요. 요 주봉, 제가 이거 월봉으로 본 거거든요. 차트를. 얘 보세요. 얘는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승 후에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도 상승 후에 조정 보인 거예요. 이게 월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기적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위에 있는 거 있습니다. LG노텍이 당연히 뭐 신고가니까 얘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아까 그 종목 보면 상승 후에 위에 있는 거 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졌잖아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봉으로 보면 빠졌어요, 여러분. 그쵸? 104만 7천 원에서 지금 95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 섹터가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월봉을 봤는데 얘가 빠졌습니까? 얘는 안 빠졌어요. 상승 후에 상당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후에 상당 부분에 있는 거, 상승 후에 월봉으로 장기간 하락한 거, 그렇지만 얘는 상승 후에 하락한 거야. 이 얘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이 하락하는 거,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더니 상승 후 상당 부분에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KB금융, 하이브, 포스케미칼, 고려한, LG노텍, SKC, FNF,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게 있더라. 상승 후 조정에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SDI, 현대차, L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HM, 금호소기가 있더라. 하락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월봉으로 봤더니 상승 한 게 아니고 그냥 쭉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 계속. LG생활공학도 좀 그랬고요. 또 어떤 거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비슷한 업종이니까 그렇고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그냥 얘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하락하고 있었던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 업종에서 이익이 가장 좋은 대표 종목들이 여전히 신고가에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현대기아차가 있는데 기아가 조금 더 올라있고 현대차는 약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 비슷하긴 하지만요. 금융의 KB금융, 하이브, 포스케미칼, 비철금속의 고려아연 같은 것도 볼까요? 얘 등락이 막 심했죠, 되게. 근데 고려아연 10130인가? 10130. 이거 보세요. 얘가 일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올랐다, 엄청나게 빠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봉으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상승 후에 그냥 옆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종 대표 종목 중에 LG노텍은 신고가이고 SKC, FNF 이런 것들이 있더라, 포진되어 있더라. 두 번째, 상승 후 조정 있잖아요. 상승 후 조정. 얘네들은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확연히 알겠죠. 얘네들은 그동안에 카카오, 이거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굉장히 좋았다가 조정을 보인 거예요. 얘네들은요.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갑니다. 다시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든지 터닝할까 언제 터닝할까를 맨날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락 쪽에 있는 거는 이 상승후 조정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다는 의미예요. 빠졌다는 의미예요. 얘네들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완전히 그 섹터가 터닝이 돼야 돼요. 시장이 터닝이 돼요. 그래서 순서로 볼 때 나는 단기 거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사람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단기 거래를 빨리 나는 대응을 못 해. 그렇지만 나는 대표 종목으로 향후에 갈 때 뭐 진짜 50% 수익률을 보고서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요 밑에 있는 요거를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더블 보면서 위로 나 진짜 기사 회사에서 턴어러 온다는 난 그런 주식 사고 싶어. 그럼 밑에 걸 찾아봐도 되는데 이 밑에 거는 매수 타이밍이 다 다르다 그랬죠. 이 맨 위에 있는 종목은요. 조금만이라도 조정을 보이면 빨리 샀다가 또 이익 나면 팔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또는 그냥 아예 들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두 번째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이미 조정을 꽤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제 책 여러분 보시면 이건 매수 1원치, 이건 매수 2원치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에. 눌림목에서 터닝하는 걸 보고 사야 됩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한 매수 신호. 확실한 매수 신호가 뭐죠? 정말 강력한 황소가 들어오는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업종 대표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요. 상승후 조정은요. 바로 요번 시장이 직전에 시장이 좋았을 때 가장 강했던 것들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SDI, 현대차, L전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그쵸? H&M 다 직전에 셌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닥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밑에 하락에 있는 애들은요. 하락에 있는 애들은 바로 직전에 뭐 한 가닥 뭐 이런 거 없이 꽤 오랜 동안 지금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장을 하락하면은 내가 내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본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은 어디에 갖고 계시냐? 여기 갖고 계실 거예요. 상승후 조정. 요 종목을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참 좋을 때 사서 또는 그 밑에 사서 그리고 업종 대표 종목 이런 걸 사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부장님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이 좋아 보이지만 이거 샀다가 잘못하면 얘가 신고가 부근에 있는 게 상승후 조정으로 바뀔 수 있죠. 내일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내 투자 전략, 매매 스킬은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보시면요. 신고가 코스닥 100종목 중에 월봉으로 본 겁니다. 코스피도 월봉으로 본 거고요.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닥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지금도 셌지만 더 셀 거라고 봅니다.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안, 퍼러비스, LNF, 첨보, 리노공업, 에코프로, LX세미콘, ST팜, 아프리카TV, 오스테 임플란트, JYP, 신태, 동지세미캠, 매지온, 고용, 레오캠바이오, 덕선노우력스, 이오테크닉스, 자이언스텝, 하나머티얼스, 다날, 요진테크, 파크시스템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일부러 불러드렸습니다. 얘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도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 있나 보면 2차전지 소재가 다 있죠. 2차전지 소재는 이제 성장주가 아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량주예요, 우량주. 그래서 얘들 잘 빠지지도 않고 잘 오르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은요. 2차 전지 소재가 거의 대부분 위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 컨텐츠 애들이 좀 있고, 오테 임플란트 같은 치과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있어요. 심텍, 동세미콤, 고영, 리노공업, 반도체도 있습니다. 덕산네오르스, 이오테크니스 얘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진테크. 보시면 2차 전지 반도체가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제일 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상승후 조정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IPS, 동아기업, TSK, 위지역 스튜디오, 대주전자, 바이오니아, SFA 반도체. 얘는 뭐예요? 아까 코스피하고 똑같아요. 직전에 제일 셌던 애들 있잖아요. 제일 셌던 애들 중에 매물 먹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구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방송을 하긴 했지만 우리 교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부근에 있고 어떤 거는 상승 후 조정이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센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게 더 센 거잖아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제가 시황학에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컨텐츠야, 똑같이 KMG야. 1, 2, 2위를 하면서 같이 올랐어. 우리 메타버스 같이 올랐어. 같이 올랐는데 어떤 건 이렇게 올라다가 내려오는 폭이 한 10% 정도 빠져요. 한 10%, 15%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밑으로 그냥 빠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는 제가 구분하기를 신고가 부근이라고 구분했고, 하나는 상승 후 조정이라고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갈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얘가 올라갈 때 하락폭이, 조정폭이 작았던 게 훨씬 센 겁니다. 조정폭이 작았다는 얘기는 매도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거나 떨어지면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후에 갈 때 수익률을 얼마큼 더 많이 주느냐가 다시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갑자기 이걸 봤더니 말이 좀 많이 끊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한 거고요. 제가 뭐 하락 종목은 보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구분했나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했냐를, 이걸 구분을요. 아까 제가 상승 후 조정은 보여드렸잖아요. 100종목 있잖아요. 100종목. 얘 100종목을 갖고 저 위에 삼성전자서부터 요 끝에만 한번 보세요. 그럼 차트를요. 이거 더 작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놓고 눌러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요 옆에 차트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거는 상승 후 하락이에요. 상승 후, 근데 얘네는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옆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안 빠진 거예요. 센 겁니다. 이렇게 된 건 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네이버. 세죠? 우선주.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네이버가 지금 현재 더 센 거예요. 다음에 갈 때 보시면은 그래서 센 거예요. LG화학. 얘는 상승 후 하락폭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하락 쪽에 좀 넣은 것 뿐이에요. 삼성 SDI. 위에 있죠. 현대차. 이거 상승 후 하락한 겁니다, 이거. 지금 현대차 차트하고요. 기아차 차트 보면은 다르죠. 제가 왜 기아는 상승 후 횡보라고 그러고 현대차는 상승 후 하락이라 그런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주가 위치가? 이게 나중에 현재 얘가 조정을 보일 때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승폭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덜 빠졌다는 얘기는 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갈 거고,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갖고조선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카카오, 그 다음에, 이거 카카오페이구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힘들다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포스코도 좀 많이 하락해서 올라올 때 좀 힘들게 있는 건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상승 후 하락이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조금 다른 것보다 좀 약한 거죠. KB금융. 이거 빠졌어요? 안 빠졌죠, 얘는요. KB금융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어떤 건 상승 후에 위에 있고, 지금 LG화학은 그냥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 더 약하게 보는가를 여러분께 이게 몇 가지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후에 그 다음 시장이 뜬다. 이때 주가가 완전 달라져요.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 내 종목의 주가 위침이 어디쯤 되어 있나? 얘가 지금 상승 후에 잘 버티고 있는 건가? 지금 물론 손해가 났어요. 마이너스 10%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위에 계속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나한테 다시 수익을 줍니다. 그런 거는요. 근데 걔가 상승 후에 하락을 했어. 뭐 한 20%, 30% 빠진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다시 올라갈 종목이 있고 내려갈 종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고, 어떤 거는 그 산업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고, 어떤 거는 걔가 테마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구분할게요. 상승 후에 위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올라갈 거고요. 조금만 안정화돼도 상승 후에 조정을 보였던 애들은 자기 차례가 돼야지 가는 거고요. 하락했던 애들 있잖아요. 쭉 하락했던. 이거는 그 산업이나 그 기업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생겨야 돼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나는 상승 후에 상당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가볍게 거래하실 분들은 그런 거래를 하는 거고, 한참 미래에 있는 거는 한참 아래에 있는 거 한참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종목이 A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상승 후에 위에 있고 2번은 중간에 있고 3번은 밑에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을 살 거야. 내가 돈을 더 투입했어. 100만 원을 투입했어. 그럼 3번을 사요, 1번을 사요, 2번을 사요. 선택을 할 때. 3번은 지금 살 필요가 없어. 또는 사더라도 100만 원에 10만 원만 사.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걸 더 먼저 해야겠죠. 내가 매수 금액, 매수 방법,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코스닥도, 그래서 코스닥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로 그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지금 제가 방송하는 동안 코스닥 이렇게 10%예요. 지수는 0.46분이 안 빠졌는데 10%네, 10%. 자, 맨 이렇게 셀트리온. 옆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위에 있죠? 펄어비스 위에 있죠? LNF 위에 있죠? 위메이드 위에 있죠? 근데 아까 펄어비스보다 얘 지금 음봉이 크죠? 음봉이 얘 더 크죠? 거래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름이? HLB. 밑에 있죠? 시젠. 자, 이거 보세요. 시젠 보세요, 여러분. 이 시젠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차트만 갖고 말씀드리면 급등했죠. 아까 요까지 떨어진 건 제가 급등 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더 떨어졌어. 이건 더 약한 거예요. 이건 더 약한 겁니다. 알테오젠. 이건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진 건 거의 대부분 바이오에 좀 더 많이 있겠죠. 첨보 올라가고 있죠. CJLM 약한 거에 떨어졌죠. 리노공업 얘는 빠지도 않았어요. 이런 건요. 스튜디오 드래곤 얘는 뭐예요? 상승 후 조정인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안 빠졌죠. ST팜 같은 것도 안 빠졌어요. 하나도요. 제약바이오 들어갔는데 안 빠졌습니다. 아프리카TV도 안 빠졌고요. 솔브레인은 빠졌어요. 몇 불래요? 오히테 임플란트. 자, 보세요. 상승 후에 빠진 거는 올라갈 때 이렇게 세게 올라간다는 얘기 드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가요. 자, 요 구분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 주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투자 전략이 달라지고 투자하는 금액도 달라지고 다 달라야 된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올라갈 때 매매를 빈번하게 하면은 수익률이 100% 낼 거를 10% 먹고 끝나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은. 근데 그럴 때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안 보는 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많이 해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시장이 떨어질 때 나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 위치를 보고 얘는 아직 얘는 한참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얘보다는 얘를 옮겨야겠구나.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여러분 개별 종목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산업 사이클을 타지 않고 어떤 테마나 강한 테마를 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흔하게 얘기하는 바이오 주식이나 아니면 IT 중에서는 뭐 자율주의나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뜨면은 막 급등하고 빠질 때 급락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내가 잘못 팔면은 그냥 폭등해버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코스피 100, 코스닥 100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3프로 방송에서 한 건데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윌리엄 오닐, 저는 이제 윌리엄 오닐이나 짐 마샬, 짐 슐레이터 이런 책들을 저 많이 봐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보다도 이런 책들 많이 본다는 것보다 책들은 다 보지만 제 직접 투자에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추종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오닐의 얘기들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한 거예요. 설립한 지 오래된 낡은 기업보다는 창조적 성장 기업에 집중하라. 저 굴뚝주 하지 마시고요. 굴뚝주 하지 마시고 세상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데 디지털 시대로 변하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장 기업에 계속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정적인 주식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얘기했던 차화정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전차야 뭐 아니면 금융주 사야 돼. 트로이카 옛날 트로이카 요즘 트로이카 얘기 안 하잖아요. 트로이카가 뭐였습니까? 금융주 건설주 뭐 이런 게 트로이카였잖아요. 이게 자꾸 바뀌죠. 트로이카였다가 전차였다가 차화정이었다가 막 이런 거 자꾸 바뀌잖아요. 신조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 거는 과거에 끝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시장이 말해줍니다. 고집을 부리면 손해만 커지고 대부분 시장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이 현명하고 겸손하게 시장에 순응하라. 이게 저의 주식 투자의 좌우명입니다, 사실. 우리 그 3% 보면은 그 수첩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겸손하게 시장이 나는 준비만 하고 준비하다가 시장이 그 전략대로 하다가 시장이 수익을 주고 시장이 너 틀렸어라고 말해주는데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기초 분석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악재가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 종목이 막 폭락해버려 그날 막 6% 10% 폭락해버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막 뉴스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뭐 유튜브 댓글 막 올리고 그날 저녁에 봤더니 애널리스트가 별 문제 없대. 다음날 봤더니 뭐 중장기적으로 별 문제 없대. 문제가 없긴 뭘 문제가 없어요. 시장이 문제 있다고 하락을 하는데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그것도 거래량 실으면서 하락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날아가 버리고 싸 보이면 지하로 간다. 웃기죠? 근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최고의 주식은 저퍼일 수가 없어. 최고의 운동선수가 몸값이 낮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퍼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고퍼만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PEG라는 개념을 쓰죠. PEG라. PER이 높은데 분모를 그로스 성장으로 했는데 성장이 높은 PER 당연히 높아야죠. PEG가 너무 높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PEG가. 배당 PER, PBR에 현혹되지 마라. 최고의 주식은 이익 증가율, OP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OP 마진 봤죠. 우리 그 굴뚝주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걔네들은 영업이익률이 4%, 3% 막 이래요. 한 자릿수예요. 근데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얘기를 하죠.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돼야지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굴뚝주인데 영업이익률이 15%, 20% 이렇게 가는 주식들은 괜찮은 주식들입니다. 자만심과 고집을 버려라. 멘사회원이라고 박사라고 교수님이라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링 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는 게 좋습니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좀 웃겨갖고 제가 이거 올려놨는데요. 이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오르다가 꺾여가지고 손해볼 수 있고 그런 종목 쫓아가서 손해볼 수도 있고 계속 떨어지다가 또 반등하는 주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얘기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계속 올라온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지금은 애플이 나왔고 구조적 성장주인데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잘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이버와 카카오가 꺾일까요? 이미 이렇게 선점한 상태에서 뭘 해도 되는데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주식을 내가 일정 정도에서 구분해서 너무 과한 것 같아 조금 팔았다가 떨어졌어 요즘 떨어졌잖아요. 그럼 또 다시 샀다가 이런 거래가 좋다는 얘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식이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굴뚝주가 돼가지고 시장에서는 한풀 간 테마이고 한풀 간 섹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뭐 이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쭉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공감 많이 되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사실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재밌잖아요, 이 얘기들이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사실 뭐 종목 얘기들도 하고 저도 그러는데요. 종목 얘기에 대해서 어쩔 때는 제가 틀려서 그 주식이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 올라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댓글에 보면은 제가 잘 말씀드려서 수익 난 근데 어떤 종목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게 좋습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중에서 내가 물려 있으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처럼 방송을 하고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S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주로 종목 얘기보다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떤 투자 전략으로 내가 이 시점에서는 매수하고 이 시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투자 전략은 좀 공부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맨날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좀 있으면 그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꽤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은 지금 2,000분이나 들어와 주세요. 나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2만 조회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주식 공부를 투자의 그루의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녹화해서 여러분께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뭐 다른 질문 오늘은 뭐 특별한 거 많이 안 주셨네요.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양해해 주시고요. 연말입니다. 연말이니 그냥 연말이니까 마음 좀 편히 하시고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나 저러나 또 세월이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시대를 또 또 내년을 맞이해야 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는데 요 기간 동안 서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히 좋은 연말,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